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세 번째 단원 함께합니다. 현대의 경제발전.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강의 침략에 맞서는 민족의 저항, 그리고 일제의 경제수탈에 맞서는 민족적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시간이 최근으로 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모습부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표현하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경제발전이 있었는지 대통령들의 정책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여러분, 현대의 경제발전 여기부터 시작하고요. 먼저 우리가 광복 직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4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광복을 맞이하면서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자, 우리 남쪽은 미 군정이 실시됐었는데요. 자, 미 군정하에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재에서 밑줄만 그을게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있었죠.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물가 상승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원자재와 소비재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자원이나 여건이 안 됐어. 왜냐하면 광복 이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전쟁 물자 공급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지방에만 군수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쪽은 그렇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 식량도 부족했고 이때 국토가 분단되는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쓰고 갈게요.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 방향. 자, 경제 방향은 일단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소작제를 없앱니다. 그러니까는 지주제를 만들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주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영농을 육성하게 됩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매입하게 되고요.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몇 가지 적어보면 농공균형 발전, 농공균형 발전, 그 다음에 기업활동 보장, 그리고 소작제 폐지, 그 밖에 뭐 사회보장제도 실시 등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경제안정시책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줄 그을게요. 농지개혁법이란 게 실시가 됩니다. 자,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는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 소작농이었죠. 그래서 이 소작농을 구제를 합니다. 왜? 어차피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본인들은 땅 다 놓고 가요. 그리고 친일파들이 있었죠. 이들의 토지도 이제 반민특위라고 해서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다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이 많은 토지들을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요. 유상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이 실시가 되면서 위에 소작제가 폐지됐다 그랬죠? 자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제한을 둡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면 안 되니까 3정보 이내로 제한을 했고요. 농지개혁법을 실시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했고 귀속재산의 불화로 산업자본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바탕을 만드는가 했더니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괴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는데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놨던 6.25가 이제 1953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1950년이죠.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이 48년이니까 거의 한 2년, 3년 정도 만들어놨던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피해 밑줄 쫙
생산시설의 42%가 파괴, 거의 반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종 산업과 시설이 파괴가 됐고 또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미 군정 시기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은 3년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경제복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경제복구 사업은 먼저 300산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밑줄 그어주세요. 300산업 실시. 자, 교재에는 여러분 300산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힌트는 제분, 밀가루죠. 제당, 설탕이죠. 섬유, 면직물이 다 하얀색이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이 300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공업을 발전시키게 되고요. 시멘트나 비료를 생산하는 것도 함께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경제복구 노력은 이 300산업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이러한 모습은 취약한 경제 구조와 함께 맞물려서 조금씩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취약한 경제 구조, 왜냐하면 첫 번째 밑줄 소비재 산업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라고 하는 말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사서 쓰는 것들, 기반 산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계공업이나 생산산업은 발전이 없었고요. 또 이것만 육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농업의 구조 개선도 지체가 됐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미국의 원조는 조금씩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아, 대한민국 이제 조금씩 발전할 수 있겠구나. 원조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우리가 워낙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가 있었어요. 경제복구 사업의 진행에서 요 300산업을 아래에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요 앞에 요 말 하나 먼저 쓰고 다시 쓸게요. 미국의 원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300산업을 실시했다는 거. 그런데 점점 이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수립하게 되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늘날까지 1인당 국민소득의 꾸준한 증가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국민소득의 증가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6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8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경제발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무엇인지 시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제개발 계획이란 누가 수립했냐? 1960년대 장면 내각 때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섰잖아요. 윤보선 대통령 때. 이때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졌고요.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거, 그러니까 1차부터는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 때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첫 번째, 1차와 2차 때는요. 우리나라의 뭐 공업 발전에 바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철도나 항만, 도로 등 기간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기간 산업. 기간 산업이란 철도, 항만, 도로 이런 것들. 공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이때는요. 경공업을 먼저 육성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3차와 4차로 이어지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공업 발달, 중화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게 되죠. 그래서 중화공업 여러분, 철강, 기계,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회 간접시설도 확대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경부고속국도가 이때 개통이 됩니다.
경부 고속국도 개통, 그리고 이 기간 산업들 바탕이 되었던 산업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다 이제 마련이 되고요. 간척 사업이나 작물의 품종 개량으로 식량 증산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 경제 발전의 모습을 두 가지로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대가 됩니다. 수출 증가. 그리고 또 하나, 국내 기업의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국내 자본 축적.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구조는 여러분, 물건을 외국에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산업들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많이 의존을 했었고요. 경공업을 시작으로 중화공업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었어요. 소수 재벌들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자본 집중. 그래서 이때 발전했던 대기업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이러한 대기업들, 이때 큰 발전을 이루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지나친 수출 의존도. 수출을 하지 않으면 내수 시장의 발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꾸준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시대별로 어떤 산업을 육성했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점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1970년대 노동자 운동하면 이 사람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자, 당시에 우리는 1970년대부터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 1970년대 이후 노동자의 수 증가. 하지만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요구. 이게 바로 대표적인 노동운동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동관계법이란 걸 마련하게 되고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 노동자들에 관련된 다양한 법이나 제도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가와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립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심각하게 이 노동운동이 일어났다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나라가 꾸준한 경제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습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외 진출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00여 개가 이제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WTO라고 해서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다양한 무역 상대국.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무역 국가 이미지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는 발전하고 있고요. 또 경제협력체의 가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협력체 두 개만 써볼게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우리가 이제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도 가입이 돼 있는데, 자, OECD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진국들이 주로 가입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1990년대 후반, 96년 정도에 이걸 가입을 했어요. 경제력이 그 정도로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 가입으로 그 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적 위기가 생겼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죠. 국가의 외화 보유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였고요. 이때 우리는 누구의 지원으로? IMF의 지원,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으로 단기간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모습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연결해 보면 먼저 300산업의 경우는 이승만 정부 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화된 건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경공업 육성, 경부 고속국도 개통, 중화공업 발전, 수출 증대 이러한 노력들이 나타났고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영삼 정부 때는 OECD 가입과 함께 IMF가 발생을 했어요. 외환 위기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이 외환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다는 것까지 역대 정부와 연결하시고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번 시간 현대 경제의 발전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조금 빨리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길었는데요. 일본의 경제 침탈에서 시간 소요가 조금 많이 됐던 거고요. 현대의 경제 발전은 여러분이 다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회 시간에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재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경제 발전이 조금 짧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발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어떤 산업들이 발전했는지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여러분 이제 근현대의 경제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회 변동, 사회 구조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정치 파트, 경제 파트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사회적인 변화가 다음 시간에 나오거든요. 교재 한번 읽고요. 저와 공부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